어떻게 먹방의 원조 같은. 밥 먹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틀어놓고 보는 거. 어느새부턴가 미식의 미자가 미슐랭 레스토랑의 미가 돼버렸어요. 검색을 해서 평점이 높은 집, 검증된 맛집, 검증된 도전만 하는 거예요. 구글 4.5. 메뉴도 웬만하면 아시겠지만 다 통일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나오는 걸로. 특히 남자 직원들 많을 때 네. 전통적인 상 있잖아요. 사각형 상. 네. 사각형 상 붙여서 밥 먹는 거 그게 원래 일본 에도에서 잔치할 때 하는 문화거든요. 우리 게 아니에요. 밥이라는 건 나에게 기름하고 똑같다. 자동차의 기름처럼 나는 그냥 때워야 되니까 먹는다는 사람도 있는 거고. 열려. 네. 진짜 오랫동안 사랑받아 버린 영화가 됐죠. 그렇죠. 10년 넘었으니까. 그렇죠. 네. 고독한 미식가 더 무비. ここはどこ島行ってくれるかいスープ探しの旅ですか？サバ子供の頃母親が作ってくれた汁をもう一度飲みたいと頼まれまして 진짜 맛있겠다スープに国境はないけどもっと重要なことを忘れていた腹が減った 저는 먹방을 진짜 안 보고 재미없어 하는 사람인데도 이 고독한 미식가의 고로 아저씨는 알거든요. 그 정도로 유명한 분인데. 맞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미식 영화에 걸맞게 전문가 모셨습니다. 예, 벌써 최다 출연이죠? 김영 작가 아유,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고독한 미식가는 많은 분들이 보진 않았어도 대충 어디선가 들어본. 아, 네, 이게 원래는 얘도 만화 원작이죠. 예. 저는 그 만화 때부터 다 봤습니다. 아 진짜. 제가 만화를 좋아하니까. 그 드라마에서 이제 그 배우분이 되게 잘 살렸는데 맞아요. 갑자기 배가 고프다 하면서 이제 막 갑자기 밥집을 찾고 腹が減った 혼자 먹으면서 음식에 대해서 나레이션하고 어떻게 먹방의 원조 같은. 맛있게도 먹네 少し食べますか大丈夫です。 이 배우분 이름이 마츠시게 유타카. 솔직히 배우분 이름은 처음 들었어요. 고로 아저씨로만 알고 있어서. 대부분 다 고로 아저씨로 알고 있잖아요. 본명보다는 고로라는 이름이 더 고로상이라고 다 부르니까. 그렇죠. 맞아. 최근에 보면은 그 컨텐츠 트렌드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예 고자극, 고집중 컨텐츠로 가거나 아예 이제 저자극, 집중 안 해도 되는 거. 그냥 밥 먹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틀어놓고 보는 거. 잠자기 전 명상음악 같이. 네네. 이 노래를 들으면 1시간 내에 수면 타십니다. 이 영상을 알칼카 보다 보면 나오고. 밥이 더 맛있어집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 자체가 딱 후자에 해당한 것 같더라고요. 내가 정말로 뭐 아무 생각 없이 봐도 되는 것들. 뭐 거기서 사실 생각할 거리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마음 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밥 먹으면서 틀어놓고 와 저거 맛있겠다. 보면은 뭐 표현이 뭐 과한 것도 없고 뭐 옛날에 뭐 그 일본 쪽의 그런 음식 관련 컨텐츠들은 좀 표현이 과장된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은 요리왕 비룡 같은 거 만화 옛날에 했던 거. 오랜만에 듣는다. 아, 비룡이 오랜만에 듣네요. 근데 기억하시겠지만은 일본에서 요리나 음식을 바탕으로 만든 이 컨텐츠들이 다 그런 식 있거든요. 막 사실상 음식을 주제로 한 드래곤볼에 가까운. 그렇죠. 미스터 초밥왕도 그러고. 네, 미스터 초밥도 그렇고. 거의 그 이제 시작이죠. 그다음에 신의 물방울이었나? 신의 물방울. 그것도 보면 표현이 말도 안 되는 표현들이 너무 많잖아요. 저는 이제 그 미스터 초밥왕 보면 딱 밥풀 23개. 과연 그들이 밥풀 개수를 맞출 수 있을까? 아, 매우 의심이 되죠, 그렇죠? 이 드라마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맛에 대한 표현도요. 어느 정도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과하지 않은 표현들, 내가 일상에서 느꼈을 만한 것들.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서 공감되는 표현들이 좀 있는 거죠. 이 고로 아저씨의 표현이 너무 직관적이라 돼지갈비 뜯으면서 나는 지금 평원의 늑대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표현을 하니까. 이상한데 보면서 막 이렇게 뜯고 나오죠. 그런 거. 사실 이거를 저는 만화 원작인지 모르고 이분이 이제 고독한 미식가로 불리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옛날에 살던 집 근처에 맛집이 3개가 붙어 있는데 하나가 대성 정육식당, 여기는 생삼겹집, GD 단골집이라고 유명한 데가 있고 옆에 칼국수집이 있어요. 통큰 칼국수. 그 옆에가 마포 숯불갈비인데 여기가 돼지갈비가 맛있어서 몇 번 갔는데 어느 날 갔더니 간판을 갈고 있더라고요. 뭐지? 그 다음에 갔더니 고독한 미식가 아저씨 사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오셨대요? 그러니까 보광동 뭐 돼지갈비집 해가지고 나오는 게 어딘지 거기 알겠다. 그래가지고 종점 돼지갈비. 네 맞죠 종점.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래 그 미스터 초밥왕만 해도 요리를 얼마큼 멋있게 만드냐였고 맨 처음에 만드는 거로 가다가 심야 식당 같은 거로 가면 사연이잖아. 네, 그 그렇죠. 식당에 모이던 사람의 사연인데 고독한 미식가 제일 처음에 느꼈던 게 나 이거 어디서 감동을 받아야지? 진짜 만화는 더 심해요. 여기는 이 배우님이 그래도 좀 약간 개그 네, 개그 잘 캐릭터잖아. 살렸죠. 네. 만화에는 정말 무색무취 중년 남성이에요. 그분이 나와서 그냥 먹다 가요. 그래서 보면서 이 감독의 포인트는 뭐지? 근데 주변에서 막 봤냐? 이게 이제 시리즈가 넘은 거죠. 그래서 만화사에서도 좀 되게 중요한 변화 같아요. 이게 약간 MSG 없는 곰탕 같은 맛인가? 뭔 맛인지 모르겠는데 먹다 보면 빠져드나? 이게 많은 분들이 놓치는데 주연 배우로만 알고 있지만 주연, 감독, 연출 다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이제 영화 만드는 것도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봉준호 감독한테 이제 편지 썼다가 실패한 다음에 그럼 결국 나구나. 하여튼 그래서 이제 기획, 각본, 연출, 연기까지 이번에 나오시는 분이 오다기리조. 아 오다기리죠. 심야식당에도 오다기리조 나왔었잖아요. 경찰관으로.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같이 봤잖아요. 극장 가서 그렇죠. 진짜 남들이 다 이동욱과 현빈 볼 때 나는 이재명 배우만 봐. 이번에 오다기리조와 유재명 배우가 같이 출연한다 합니다. 근데 사실 아까 작가님이 이제 그 일본의 먹방 혹은 요리와 관련된 거가 이제 좀 자극적인 게 있고 덜 자극적인 게 있다 그랬었는데 전 덜 자극적인 거 중에서 오히려 유튜브에서 많이 봤던 게 고독한 미식가보다는 오사카에 사는 김 부장인가? 아, 네. 그 코로나 시절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해외를 못 나갈 때 오히려 그분께 훨씬 더 전 재밌었거든요. 정말 이거는 찐이야 찐. 직장인이 퇴근 이후에 맥주 한 잔 혹은 사케 한 잔과 뭘 먹느냐. 그분이 특히 술을 좋아해가지고 맞아. 그거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그거 엄청 조회수 높았어요. 저는 이제 방랑이 미식가도 되게 좋아했죠. 그러니까 다케나 나오던가 되게 이렇게 일본의 되게 유명한 배우 아저씨가 여보, 난 오늘 집에 안 들어갈 거야. 막 그래요. 그럼 이제 와이프는 왜 그래 이게 아니라 또 그래요. 이제 혼자 어디 가가지고 일탈도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서 하룻밤 자고 그다음에 아침에 이제 진짜 해변가에서 이렇게 청어 한 마리 밥 먹으면서 막 이런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도 좀 더 이렇게 극적인 맛이 있는데 말하다 보니까 이런 게 계속 녹아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고독한 미식가가 약간 그런 이제 시장을 처음 열고 그런 컨텐츠로서 처음 열고 거기서 변형이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서 살을 덧붙인 것 같아요. 네. 드라마적인 내용으로는 그 없는 거는 다름없잖아요. 사실 이거 왜 붙여놨는지는 모르겠고 아니 찐이 똑같아. 점심시간이다 걸어갔다 문을 열었다 식당에서 먹고 나왔다. 아무것도 없어. 드라마는 아무것도 없어 진짜. 이런 폼에서 똑같이 갈 수 없으니까 여기서 살을 조금씩 더 붙여서 만든 게 지금 다른 컨텐츠 것 같아요. 근데 여튼 여기서 좀 합의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왜 뜨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요 이제 미식에 대한 개념을 좀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돈슐랭이라는 프로그램을 4년 정도 진행하다 보니까 어디 갈 때마다 듣는 질문이 그러면 미식 좋아하시냐? 그럼 미식 좋아하시면은 혹시 미슐랭 레스토랑은 얼마나 자주 가시냐? 어느새부턴가 미식의 미자가 미슐랭 레스토랑의 미가 돼버렸어요. 근데 돈을 많이 써서 그런 고급 식당에 가는 것만이 미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미식이란 건 결국 내가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않았던 것을 도전해보고 익숙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고 그렇게 시도하면서 뭔가 새로운 경험을 쌓아나가는 과정인데 물론 그 관점에서 보자면은 미슐랭 레스토랑이나 그런 고급 레스토랑에 가는 것도 미식이라고 할 수는 있죠. 왜냐면은 내가 직접 찾지 않고 셰프님들이 직접 찾아가지고 자기들끼리 고민한 결과물을 새로운 거를 내가 특별히 도전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대신 제공해 주니까. 근데 꼭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평상시에는 A 지역의 음식만 먹다가 B 지역에 새로 가서 음식을 도전하는 것도 미식이라는 것의 경험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익숙한 데만 가잖아요. 검색을 해서 평점이 높은 집, 검증된 맛집, 검증된 도전만 하는 거예요. 구글 4.5. 관광지 가면 구글 4.5, 4.3 사이에 줄이 다 서 있어. 고독한 미식가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고로상이 출장 가거나 어디 갔을 때 가서 내가 아는 식당을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보면 여기 처음 골목에 들어갔어. 처음 이 골목 들어갔는데 이 식당 괜찮아 보인 것 같아. 도전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도전하는 것 자체가 미식의 경험이 될 수 있는 건데 오히려 우리는 너무 거기서 도전을 하지 않고 편안한 것만 추구한다. 저는 사람의 가치관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나는 한 끼를 먹어도 맛있는 걸 먹겠다는 사람이 있고 밥이라는 건 나에게 기름하고 똑같다. 자동차의 기름처럼 나는 그냥
때워야 되니까 먹는다는 사람도 있는 거고. 먹는 거에 별로 관심 없다 정도로 해주십시오. 네. 아니 왜? 기름이라. 아, 내가 전혀질 후자인데 그럼 나는 맨날 뭐 휘발유야 이거 휘발유? 아니 내가 후자기 때문에. 오늘은 고급 휘발유를 아, 형도 후자 내가 후자예요? 후자라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밥이라는 형도 거는 그렇구나. 그냥 살아가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밥이면 되는 거고 이 평점을 보면서 재밌는 게 그러니까 몇 점 이상이 맛있진 않아요. 맛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주 맛있진 않을 수도 그렇지, 있어. 그렇지. 하지만 몇 점 이하는 대부분 맛이 없어요. 대신 이런 고독한 미식가 같은 컨텐츠가 사람들한테 녹아드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 우리가 너무 고자극의 사회에 산단 말이에요. 하루에 받는 스트레스 양도 엄청나고 나에게 오는 자극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나를 내려놓고 쉬고 싶은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정말 얼마나 정말 거부감도 특별히 없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지도 않고 내가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근데 또 맛은 있고. 네, 그냥 고로상이 가다 배고팠다 식당 찾았다 들어왔다 먹었다 맛있다고 한다 끝 나간다가 끝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하기로 맛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 나온 거 맛있다니까 체크해놓고 거기 나중에 가봐야지 이런 효과까지도 있는 거 아닌가. 맞아. 우리나라는 조선 후기로 가면 맛이 다양하게 발전하는 것보다 종류가 발전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렇게 음식 문화가 되게 좀 전통적인 성향이 강하다가 일제강점기 들어오면서 싹 사라져 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은 애초에 에도막부 때 상업이 너무 번성하니까 전통적인 상이 있잖아요. 사각형 상. 네. 사각형 상 붙여서 밥 먹는 거 그게 원래 일본 에도에서 잔치할 때 하는 문화거든요. 우리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원래 따로 먹다가 잔칫날 되면 그거 뜯어다 붙여서 방에서 같이 춤추면서 먹고 막 하는 거예요. 진짜? 예, 예. 그래서 그게 결코 전통적인 우리나라 상이 아니야. 우리 보통 서울 근교에 가다가 네. 약간 맛집, 백반 맛집 이런 데 가면은 상체로 그래, 이렇게 반상. 들고 상체로 들고 우리는 굳이 얘기하면 양반들이 교자상에다 따로 거예요. 먹는 게 있지 이게 큰 상 붙여서 먹는 문화는 없어요. 예. 그러다 이제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60년대, 80년대 들어오면서 고기 구워 먹고 그러다 이제 우리 어린 시절 이야기지만 이제 막 패스트푸드가 나왔대. 패밀리마트가 나왔대 하면서 최근 와서 이제 맛집을 찾아다니는 문화인 거고 일본은 사실은 애초에 에도 때부터 그랬죠.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서양 문화들 엄청 받아들였죠. 그래서 우리나라랑 일본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일본은 디저트 문화가 있잖아요. 그 일본에 그 봐도 막 치즈케이크 하나 갖고도 그래, 먹고 그래. 근데 그게 전형적인 프랑스나 유럽 문화를 제국이었던 일본이 똑같이 수용해서 했던 거 우리는 못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이미 5, 60년대 때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맛집 같은 거 그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의 이 고독한 미식가 같은 경우는 맛집이 아니라 그냥 내 일상에서 걸어다니면서 맛집을 안 가더라도 난 즐긴다. 여기 약간의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일본 컨텐츠와 일본인의 맥락에서 컨텐츠에 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이 고독한 미식가가 이제 우리나라에 방영된 게 12, 13 이때쯤이죠. 아마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그러니까 이때가 확실히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좀 더 빨리 갔던 게 혼밥 문화. 그러니까 그렇죠. 불과 우리나라 몇 년 전만 해도 10년도 안 됐어요. 몇 년 전만 해도 혼자 고기 먹을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디베이트하고 그랬거든요. 맞아. 혼자 산 지가 오래돼서 그러니까 뭐 직원이 있으면 같이 먹긴 하는데 거의 대부분 밥을 혼자 먹는데 혼자 옛날에 식당 가면은 일단 1인분 못 시키게 하거나 맞아요. 무조건 합석시키거나 아니면 혼자 온 손님 안 받거나 이랬었단 말이에요. 맞아. 우리나라 혼밥 문화 일어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제가 지금 한 10여 년 전인가? 한 15년 됐나? 그 도쿄 처음 갔었을 때 식당 들어갔는데 이렇게 1인씩 1인석들 다 있잖아요. 진짜 그때 기분은 나라가 망해가는구나. 저렇게 가면 안 된다. 어떤 전통적인 공동체. 그래서 진짜 대학생 때도 뭐 이러면 괜히 안 친해도 막 밥 먹으러 가자 하면서 서로 어색해도 뭔가 말 붙이면서 이렇게 먹던. 근데 지금은 뭐 우리나라 똑같으니까. 망해간다는 생각. 아니 그때는 그런 게 막 기사도 되고 그랬어요. 일본 사람들은 혼자 밥 먹는다. 혼자 밥 먹는 거를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보거나 딱하게 쳐다보던 시절이 우리나라 불과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얼마 안 됐었죠. 맞아. 약간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발달의 영향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본 같은 네. 경우는 확실히 우리보다는 좀 더 개인주의적인 영향이 일찍부터 들어갔고 많이 발달했는데 당장 저 대학생 때도 저는 사실 옛날부터 혼자 밥 먹는 걸 좋아했어요. 있으면 편하거든요.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때는 멍 때리고 있을 수 있으니까 좋아했는데 대학생 때는 그 누구도 혼자 밥을 먹게 놔두질 않았어요. 아, 그럼 왜 이래? 일단 대학생 때는 선배들한테 얻어먹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혼밥을 지향했습니다. 형! 배고파요. 하면서.
사실 직장 가서는 더 혼자 밥을 먹기가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 아, 그치. 왜냐면 다 같이 밥을 먹으러 가는 문화고. 그치. 근데 여기서 생기는 단점 중에 하나가 내가 먹고 싶은 걸 못 먹는단 그렇죠, 말이에요. 메뉴도 웬만하면 아시겠지만 다 통일하라고. 통일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나오는 걸로. 특히 남자 직원들 많을 때. 네, 빨리 나오는 걸로 하나로 통일하지 다른 걸 시키면 큰일 나죠. 우리는 나 너보다는 우리가 훨씬 강하기 그렇죠. 때문에 이 우리를 벗어난 거는 쉽게 말하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강하지. 무리에서 이 그룹에서 벗어나는 걸 인정을 잘 못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혼자 밥 먹는 애는 무리에서 도태된 아이. 그렇지, 그렇지. 약간 그런 시선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그렇죠. 네. 야, 일로 와, 같이 먹자. 뭐 약간 이런. 그러니까 챙겨주거나 혹은 되게 배타적으로 대하거나.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혼밥 혼술 문화가 거의 없었고 키친 드링커라고. 키친 드링커? 그러니까 여성이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것과 남성이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남성 같은 경우는 피크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 제일 많이 되는 나이가 딱 정해져 있어. 남자는 이제 술을 먹기 시작해서 술을 때려 먹기 시작해서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게 한 15년 걸리기 때문에 보통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술을 처음 접하기 시작하니까 남자가 알코올 중독 되는 나이가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초반 요때란 말이에요. 근데 여자는 더블 피크예요. 더블 피크? 여자는 피크가 2번인데 한 번은 이 여성은 이 남성보다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도 절반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체성분상 알코올은 수용성이라 물에 녹는데 여성은 남성보다 체성분 분석을 하면은 지방이 많기 때문에 수분이 적어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놓으면 똑같은 양의 술을 먹으면 여성은 남성보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빨리 올라가고 깨는 데는 2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알코올의 독성 대사산물인 아세트알데히드 등에 의해서 뇌, 간, 췌장, 뭐 심장, 신경 등이 망가질 가능성이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은 남성보다 더 짧아요. 알코올 중독이 되는데 10년밖에 안 걸려요. 또 하나가 이제 갱년기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옛날엔 대부분 이쪽이었어요.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게 중년 정도, 이제는 갱년기가 올 때쯤 해가지고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호르몬. 갱년기에 의해서 호르몬 역전이 일어나면서 여성 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세로토닌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네네네. 우울증에 되게 중요한 애인데 얘 만드는 원료 정도인데, 그러니까 여성 성호르몬이 떨어지면 얘도 같이 떨어져서 우울증이 와요. 그래서 이런 갱년기 우울증이 오고, 또 하나가 이제 환경적 요인으로 40대 한 후반 정도 되면은 그때는 대부분 20대에 결혼을 많이 했을 때니까 그럼 집에 덩그러니 나 혼자 있고 그치, 그치. 내 인생은 뭔가 이게 옛날 우리 엄마. 이게 빈둥지 증후군이에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엄청 공격했어 그것 때문에. 우리 엄마 갱년기를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감당했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이제 갱년기 때 40대 중후반 정도에 맞아, 우울증이 맞아, 많이 맞아, 오는데 맞아. 문제가 그때 우울증이다 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많은 여성들이 내 마음 내가 달래겠다고 집에서 부엌에서 홀짝홀짝 한잔 하다가 어? 2차적으로 미드에서 알코올 중독이 본 적 돼요. 난 우리 집에서 네. 왔는데. 그래서 키친 드링커가 미국에서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됐어요. 그래. 근데 재밌는 게 우리나라도 2000년대 초반에 잠깐 문제가 되다가 우리나라는 키친 드링커가 꺾이고 어디로 갔냐면 산악회 드링커라든지 자전거회 드링커라든지 관광버스 드링크. 우리나라는 관광버스 여기서도 집단 문화야. 그래서 혼자 안 먹어. 그래. 우리나라에서 혼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저는 스마트폰의 도입. 그렇지. 우리나라는 개인주의 문화 때문에 혼밥을 하게 된 게 아니고요. 스마트폰을 하기 위해서 혼밥을 하게 된 거예요. 맞아. 진짜 이거 진짜 공감된다. 맞아.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찌개 소비는 줄어들고 있고요. 혼자 먹을 수 있는 탕 소비, 국밥 소비가 좀 비중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국밥 같은 거 별로 그렇게 안 먹었는데. 네. 일단 찌개 같은 거는 여러 사이즈 먹어야 되고 덜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국밥은 제일 좋은 게 말아놓고 숟가락만 있으면 됩니다.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뜨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아, 이게 진짜 공감되는 게 그 와이프랑 둘이서 그날 막 데이트했어. 너무 즐거워. 근데 마지막에 약간 그 심야식당 같은 데 가서 먹고 싶네. 네. 또 알아봤지? 딱 갔어요. 방이동에. 분위기 누가 봐도 막 심야식당 그 드라마 똑같아. 들어갔다? 들어갔는데 진짜 조용해. 진짜 거기 점원도 뭐 들까요? 그리고 모든 그 온 손님들이 다 이어폰을 다 끼고 에어팟 스마트폰을 듣고 그리고 먹어. 그래서 우리도 둘이 들어가서 조용히 먹고 나왔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야, 스마트폰이 결정탄 것 같아 진짜. 약간 그 혼밥러들이 점점 늘어나는 건 추세 아니에요? 지금 이미 사실상의 추세 정도가 아니고 하나의 완전한 트렌드로 자리를 잡은 상황입니다. 그럼 서울 시내 가구의 25%가 1인 가구인데. 1인 가구 제일 많죠. 25% 넘을 거야 아마.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1인 가구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1인 가구가 쓰는 돈은 이게 절대적인 금액으로 보면 많지는 않은데 1인당 비용으로 보면 가장 높은 편이거든요.
그렇죠. 이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상품을 딱 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내가 볼 때 빈도도 훨씬 높을 거예요. 왜냐면 1인 가구 중에서 집에서 밥을 해 먹는 애들은 극히 드물고 그렇지. 대부분 시켜 먹거나 밀키트 사 먹거나 이러거든요. 그렇지. 사실 그래서 배달 서비스의 확대의 가장 큰 공신은 바로 이제 1인 가구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많이 시켜 먹는데 보면은 맛집이 없던 게 생기는 게 이제 1인용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옛날에는 없었던데 1인용이 나와. 대신에 이제 최소 주문 금액이 1인용보다 살짝 높은 데들이 약간 얄미운 데들이 있거든. 전략적으로 1인용이 12,000원이야. 근데 최소 주문 금액이 14,000원, 뭐 13,000원. 꼭 뭐라도 하나 더 시키게 만드는. 사이드 하나 시켜요. 네. 좀 이렇게 네. 밀키트나 이제 식재료 같은 것도요. 아예 1인용으로만 따로 이제 포장이 돼서 나오니까요. 근데 이게 꼭 밀키트뿐만 아니라 그 가전 가구도, 그러니까 주방 가구도, 밥솥도 1인용. 밥솥도? 네, 세탁기, 건조기도 1인 가구용. 맞아요, 있어요. 되게 조그만 귀여운 거 팔아요. 밥솥도 요만해. 아 진짜. 그러니까 양극화 돼가요. 되게 조그만하거나 되게 크거나. 아 1인용 밥솥이 있다는 건 진짜 음. 쇼킹하다. 1인 가구들 대상으로 이제 명절용 도시락을 이제 내놓기도 하고 명절용 명절용 도시락. 명절 음식 먹는 맛이라도 내라. 보통 명절 음식 잡채 동그라미 뭐 옛날에는 명절 음식 하면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살려면 좀 많이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1인용으로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교촌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니까 1인용 치킨. 저는 사실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편이긴 한데 한 마리가 1인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같이 반마리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서 좀 고독한 미식가였구나. 완전 뭐 이게 뭐 오늘 뭐 삶이네. 내 집에서 오늘 뭐 먹을까 쿠팡이츠를 키면 시키는데 거의 30분이 걸린다 그래. 하도 많이 해서 고독한 미식가가 어떻게 보면 마케팅 포인트를 좀 잘 잡은 게 그 안에 내용에서 이제 친한국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전략적이야. 이 고로상이 한국에 이제 출장 온 걸로 해서 그때 성시경 씨가 이제 약간 맞아요. 특별 출연을 하고 박정아 씨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주 한정식집 백반집이죠. 백반집 가서 밥 먹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한 보광동에 고깃집도 가고 한국 돌아다 포장마차에서도 먹고 하면서 한국에 대한 것들 많이 그 시즌 7인가 거기서 이제 대놓고 한국 출장을 했었는데 미친 맛집이라고 네, 맞아요. 미식가 친구의 맛집 뭐 이런 거 지금 넷플릭스에서 하고 있던데 맞아. 성시경이 먹을 텐데와 다른 점 딱 하나. 뭐? 술을 거의 안 먹더라고요. 아 그분이 고로상이 술을 끊어가지고. 술을 끊으셨더라고. 노 알콜 뭐 이러면서 막. 옛날엔 좋아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미친 맛집 보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일본도 중화 요리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가서 중화 요리를 잘 안 먹어요. 그치. 근데 일본 중화 요리만의 또 맛이 있거든요. 맛이 있지. 네. 일본 가서 누가 중식 먹자고 그러면 야 일본까지 와서 그치, 무슨 그치. 중식이냐고. 아 근데 그게 진짜 전 정확한 지혜를 생각하는 게 맥락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때 강제로 부동산 소유, 화교의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금지시키는 등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정말 이렇게 반중 정책, 아주 박멸하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만들었던 음식도 워낙 이제 한국화돼서 변형된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중국 음식하고 일본으로 들어가서 일본에 정착한 중국 음식이 결혼 역사의 맥락 자체가 완전히 다르더라고. 맛도 너무 다르고. 이번에 미친 맛집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탄탄면이 중국에서 왔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오. 광둥성 정도에서 나왔던 면이 나가사키 쪽에 이 노동자들이 들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일본 음식이나 이렇게 섞이면서 이제 뭐 우동이나 짬뽕에 뭐 기원이 됐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다양한 도전을 해볼 수 있게 약간 경험의 이게 간접적인 경험이지만은 그 경험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언제 갈지 몰라도 다음에 혹시 일본으로 여행 가면은 일본에 있는 중식집들을 좀 돌아다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거기 나오는 음식들이 다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 솔직히 말하면 거기서 성시경 씨가 남아비로 한 잔 먹었는데 그 다 술 안주거든 걔네들 다. 아, 그치. 메뉴 자체가 완전 술안주인데 전 직업적 특징상 제가 진짜 전국을 많이 돌아다니는데 아 나 진짜 전국이 유명한 맛집 다 아는데 저한테 좀 연락 좀 주세요.